자, 어제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요, 코로나 이전부터 경제가 불황이라 굉장히 어려웠고, 또 코로나 사태를 지금 1년 이상 겪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임대료도 내지 못하고, 어제 어떤 분이요, 와서 사무실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친구가 빌딩을 갖고 있는데 굉장히 괄괄한 사람인데 임대료를 받으러 빌딩 주인이 밀린 임대료를 받으러 갔다가 장사를 제대로 못하고 임대료도 제대로 못 벌고 있는 그런 가게 주인 앞에서 임대료 내라고 참말로 말을 못 하겠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국민 다수의 삶은 무너지는데 국회의원 83%는 재산이 증가했고 평균 재산이 24억, 그러니까 500억 이상인 엄청난 부자를 빼고도 24억, 그리고 문가리는 1억 2,764만 원이 증가한 20억 7,692만 원을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298명 가운데 재산 증가자가 247명으로 83%예요. 지난해 1년간 기준입니다. 그리고 1억에서 5억 미만 증가한 사람이 141명으로 47.3%, 5억에서 10억까지 증가한 사람이 18명으로 6%, 10억 이상이 9명으로 3%라는 겁니다. 이 와중에 고위공직자들은 79%가 재산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 신고 대상이 되려면 고위공직자지요. 그래서 재산 신고 대상은 문을 비롯한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 등급, 국립대 총장, 광역기초단체장, 시도교육감 등으로 총 1,885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을 해서 발표했는데요. 1인당 평균 재산이 14억 129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112만 원 늘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절대 안 망하죠. 그런데 79.4%, 1496명이 재산이 늘었고 20.6%, 389명만 재산이 감소했고 평균 재산 증가폭도 그 전년에는 8,600만 원인데 올해는 이 8,600이 아니라 1억 3,112만 원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고위공직자들은 이 어려운 와중에도 살만하다, 지금 이렇다는 겁니다. 이 고위공직자의 절반이 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행정부의 759명 중에 388명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보통 서민들은요, 집은 한 채 있겠지만은 땅은 작심을 안 하면 대부분 없지요. 그런데 고위공무원 절반이 땅을 갖고 있고 국회의원들과 지자체장, 지방의원 일부도 비거주용 토지와 다주택을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중앙부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장 759명 중에 토지가 있다고 신고한 사람이 51.1%인 388명. 자, 이 중에는 땅이 있지만 남명의로 돌려놓고 신고 안 한 가족 명의나 딴 사람 명의, 친척 명의로 한 사람도 많겠죠. 이들의 토지 재산 총액은 1,007억이었다고 합니다. 자, 가격 산정이 적당히 줄여서 했을 거니까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자, 그런데 LH 투기로 지금 관심이 모아져 있는 3기 신도시의 땅을 가진 사람도 상당수 있다. 민주당 윤준병 고향에, 민주당 이용선이 남양주에 이 땅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박성재 이북 오도청 황해도 지사도 광명에,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도 남양주에, 박현민 표준과학연구원장도 하남 등에 땅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세종시 의원들은 국가산업단지 고속도로 나들목 인근에 수억 대의 땅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들은 투기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야 국회의원들은
주택수를 줄였다. 하도 1가구 2주택자 운운하니까 주택수를 줄였다라고 이렇게 한 여야 의원들이 내용을 보니까 판 게 아니라 용도만 바꿔서 가족 명의의 집을 근린 상가로 바꿨다. 이런 것도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일보가 이 재산신고 내역을 분석해 보니까 최정윤 하남의 민주당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장남이 지분을 나눠 보유하고 있던 맹일동 연립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고 결과적으로 아파트 전세금만 있고 나는 무주택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당 관악의 유기용은 배우자 명의로 돼 있는 인천의 강화에 있는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해서 본청동 집 하나만 남아있다라고 하고, 같은 당 임종성도 배우자가 가지고 있던 방이동 복합주택, 주택 상가가 합쳐진 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해서 경기도 단독주택 하나와 배우자 아파트만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해운대에 있는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했고 본인 아파트는 팔면서 무주택자라 다들 화려하게 재밌게 삽니다. 그런데 올해 재산 공개 대상 법조계 인사 중에 제일 많은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 498억을 신고한 강영수 인천지방법원장이라는 거예요. 자, 아마 법무부하고 검찰에서는 윤석열이 69억입니다. 제일 많을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는 작년 인사청문회 당시에 거액 주식 보유 논란이 일었던 이미선이라는 사람이 또 제일 많은 재산을 보유했다는 겁니다. 강 법원장의 재산 총액이 499억쯤 돼요. 전년도보다 재산이 430억이 증가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보니까 배우자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 가격이 406억이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비상장 주식 평가는 산정 금액 또는 실거래 가격으로 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정도의 재산들을 고위공직자들이 땅도 갖고 있고 또 참 80% 안팎의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들이 재산이 늘고 이런데요. 자, 여기에 비해 일반 국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민들의 일반 재산 보유액은 빚 빼고 한 3억 정도고요. 50세 이상의 자산 양극화가 심하다 이러는데, 자, 이들 평균 50세 이상 중고령자가 포함된 가구의 자산 보유액이 평균 3억 4천만 원인데 중위값이 1억 9천만 원에 불과해서 이 평균 자산 보유액과 중위값 사이에도 1억 5천만 원이나 큰 격차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위값을 크게 웃도는 가구가 많아서 이 평균과 중위값 사이의 격차가 크다는 겁니다. 이거는 양극화가 그만큼 심하다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자, 50세 이상이면 한국에서 평생을 돈을 벌어서 자산을 축적한 사람이고 자산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왜? 소득 피크를 지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산이 제일 많은 수준의 나이고 더 늘어날 가능성이 없는 이 나이에 평균 자산 보유가 3억 4천인데 중위값, 즉 50세 이상을 쭉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사람이 1억 9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대부분이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중장년층들이 거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작년에 서울구청장의 부동산 보유액이 일반 국민들의 4.8배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이것은 어떤 상황이 돼도 꾸준히 늘고 또 솔직히 말하면 일반 국민들 상당수가 거의 가진 게 없고, 그리고 이런 이 코로나나 금융 경제 위기 상황이 오면
돈이 더 줄어들어서 그야말로 생계난에 바로 빠져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산 보유액이 한 3억 조금 넘는 수준밖에 안 되는데요. 자, 국회의원들이 이제 이 정도로 돈이 있다면 시군구 의원들은 얼마나 있을까? 그렇게 부자 광역 단체가 아닌 인천시의 군 구의원, 기초의원들 재산을 2년 전에 넣은 게 있어요. 그때 보면 117명이 신고한 게 평균 6억 9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금 신고된 이 액수들보다 실제 재산은 액은 작게는 1.5배, 많게는 2배 이상 많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뭘 좀 한다고 다니는 사람들은 최소한 좀 살만한 사람들이 다 설치고 다닌다.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다 개털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한 3년 전에요. 한국의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3%고 상위 1%보다 10%가 가진 게 더 심하다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이 상위 10%가 상당히 탄탄하게 부자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상위 10%의 집중도를 따지게 되면 한국이 세계에서 9등입니다. 상위 10%가 43.32%를 가지고 있다. 상위 1%의 집중도를 따지면 12.16으로 한국이 15등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1% 부자도 이렇게 많지만은 10% 부자도 많다라는 겁니다. 상위 10%예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균 자산은 얼마일까? 평균 자산은 4.3억, 부채가 8천만 원. 그러니까 순자산은 3억 5천이라고 하는 것이 평균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위 10% 자산가들의 자산이 전체 국민 자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는 대부분 그러합니다. 그래서 평균 자산은 항상 통계 중위값보다 높기 때문에 자, 딱 중간치 한국의 중위소득은 얼마냐? 2억이라는 거예요. 전체를 줄로 세웠을 때 한국 국민들 가구별로 2억을 가진 사람이 중간이라는 겁니다. 2억 가구가요. 그러면 자산이 10억인 사람은 얼마에 속하느냐? 상위 6.8% 안에 든다라는 거예요. 대략 8억 5천 정도를 가지면 상위 10% 안에 드는데 이거는 한 2년 전의 통계이기 때문에 그간에 부동산이 올랐을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것보다는 조금 높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한국 사람이 가진 자산 중에 부동산 비중이 30세 미만은 34%, 30대는 61%, 40대는 67%, 50대는 70%, 60세는 77%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이 자산은 대부분은 나이가 많을수록 다 부동산이다. 현금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2년 전에 이 소득 기준으로 평균 소득은 5,800만 원이고 4,500만 원을 받으면 중위 소득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신들은 지금 어디에 속하는지 이번에 공직자 재산 공개를 보고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